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지입니다. 종목 분석이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주식 농부님들 건강하십시오. 저희 추수기 가족의 건강도 같이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동사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주가 박지만 대표입니다. 자, 박지만 대표하면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고 좀 모르실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관련된 박근혜 관련된 테마주로 한번 부각이 됐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동사에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21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오늘 나왔던 이슈죠. 국내 배터리 3사 LFP 양산 준비 필수 소재 세계 점유율 1위 부각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국내 배터리 업체 3사가 현재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 양산 준비 단계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이슈가 커지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즉 NCM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LFP 배터리가 각광받고 있다. LFP 배터리는 과충전, 과방전 가능성이 낮아 배터리 셀이 열화되는 현상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 3사는 현재 LFP 배터리 양산 준비 단계로 전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말에 르노 암페어의 파우치 LFP 배터리 59만 대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SK온도 이르면 2026년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 SDI 경우에는 2026년도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용 LFP 배터리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동사는 전기차와 가전제품 모터액,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순도 99.4% 이상인 고순도 산화철 부문은 점유율 1위와 세계 최대 산화철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게 동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LFP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전직을 조금 말씀드려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를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제가 국내 당시에 조금 전기차 부품 잠깐 잃었거든요. 1차 전기차 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품질 보증팀 과장이었습니다. 자, QA팀에 제가 과장이어가지고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부품 회사도 담당을 하면서 자, 특히나 특화돼가지고 좀 많이 했던 게 바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뭐 회사명은 제가 밝히기는 조금 애매하고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모 회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돼가지고 제가 수시로 경기도권에서 수시로 거기를 가가지고 계속 공정을 점검했습니다. 뭐 공정 감사 개념은 아니고 계속 공정에 대해서 품질 개선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배터리에서 그 당시에 화재가 발생되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전기차에 화재가 그렇게 뭐 대두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주문부터 얼마죠? 한 10년이 넘었죠? 10년 훨씬 넘었는데 당시에 제가 품질보증팀 과장이어가지고 제가 계속 수시로 가가지고 가장 핵심이 뭐였냐? 자, 배터리에 물론 주행 성능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제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증을 받아가지고 미국도 수출하고 그 배터리를 미국에도 수출하고 일본에도 수출했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또 보시면 최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도 제가 이제 리튬 이온 자 3원계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품질 보증하면서 인증을 담당했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행 거리도 중요합니다. 주행 거리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화재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증을 담당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차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차를 계속 주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이나모라고 얘기하는데 그 설비를 다이나모라고 하는데 다이나모 위에다가 전기차를 올려놓고 주행 시험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어느 정도까지 주행거리가 나오냐, 주행거리 시간과 그 다음에 배터리에
뭐라 해야 될까요? 전압하고 전류치를 계속 측정하는 겁니다. 자, 계속 10% 단위를 끊을 때, 자, 100% 완충됐다. 95% 이상을 완충이라고 보통 하는데, 자, 처음에 90% 체크, 80%, 70%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발생된다. 그러면 거기서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40% 배터리 성능이 40%일 때를 제가 체크를 하는가, 기존에 우리 국내 S사하고 일본의 P사가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 납품하고 있는 일본의 P사 그리고 국내 S사가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다들 아시겠죠.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게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국내 S사 같은 경우는 계속 스무스하게 전압하고 전류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40% 30% 이렇게 계속 꾸준히 비슷한 기울기로 떨어집니다. 근데 일본의 P사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50%까지 괜찮은데 40% 되니까 갑자기 전압하고 전류치가 좀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압 전류가 스무스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기업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표한테 전화해 봤더니 아니 왜 국내 S사는 이렇게 전압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데 일본의 P사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요동을 치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제품만 그러냐 아니면 다른 것도 그러냐 그랬더니 그 회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압 전류치가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크면 어떻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터리 셀에 조금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게 화재가 일어난다라고 보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배터리 셀에 불안정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튬 이온의 3원계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제가 담당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대신에 폭발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져요. 제가 그 당시에 했는데 한 번도 불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짧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폭발한 적이나 불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원계 전부 다 화재가 발생되고 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3원계 리튬 이온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리튬 이온은 조금 사장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물론 관련해 가지고 플러그 쪽에다 뭔가를 집어넣고 뭐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배터리 셀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밀도를 조금 낮추어가지고 리튬 인산철로 가거나 아니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이 있습니다. 그 전해액을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는. 그러니까 현재 3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리튬 인산철로 가든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 플러그 쪽에서 거기 안에 과충전이 안 되게 해서 막는 거 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충전할 때만 화재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전반적으로 리튬 인산철로 가거나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전기차를 담당했고 품질보증팀에서 제가 배터리를 담당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조금 뒤로 밀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되는 차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나 그럼 현재 좀 사고 싶다 이러신 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관련된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된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가셔가지고 찾아보셔야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비아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거 있습니다. 비아디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하고 있고 가장 많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가시거나 아니면 시간 좀 놔뒀다가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 시점에 사는 방법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현재권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사 오늘 26.98%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9,930원에 마감했는데 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에 대량걸 터했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한다 했죠?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 없이 눌림목 구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많이
발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다시 이제 모으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릴게요. 오늘 9,930원인데요. 뭐 1차 저항대 10,000원, 2차 저항대 1,500원, 3차 저항대 11,000원, 그 위에 12,000원과 13,000원권이 되겠습니다. 13,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100원, 2차 지지대 8,300원, 3차 지지대 7,500원, 4차 지지대 6,700원, 그 밑에 6,3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절대적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동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5,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팔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8,000주를 팔았는데 뭐 상호폰도 조금 팔았고 금토가 조금 팔았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09%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24.36% 박지만 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700억원대에서 작년 610억원대까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 1, 2, 3, 4분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50%대, 유보율은 59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BPS는 6,940원입니다. 자, 7,0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이면 현재 PBR로 1.3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주가 수준이 얼마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죠. 6,940원 곱하기 1배에서 2배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자, 아무래도 뭐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모멘텀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주로 매출액은 어디냐? 자, 산화철에서 67.4%, 전 세계 고순도 산화철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탄산 나트륨 그리고 알루미늄 탈산제 쪽에서 22.37%,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마지막 12전했던 게 2022년도네요. 올해 2024년도니까 매물은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 대상 회사로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듐 관련된 제조 판매하는 회사, 산화수 설비 관리 관련된 자회사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오늘 종가 9,93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7,200원대, 평균 매도단가 7,2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7,400원대, 평균 매도단가 6,900원대. 기관은 손절을 쳤었네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7,200원, 평균 매도단가 7,1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는데 현재 순 매수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제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맞습니다. 제가 오타였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이제 22년 대비입니다. 22년 대비 작년에 BPS가 7.6% 감소했었네요. 모멘텀은 국내 배터리 3사의 LFP 배터리 양산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동사는 그 LFP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고순도 산화철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78.5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6.2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1차는 11,000원, 2차는 13,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8,300원, 2차는 7,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G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우리 주식 농부님들 건강하시고 추수기 가족의 건강도 한 번씩 또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